역사상 최대 금융사기 탑10. 단 하나의 거짓말이 수십만 명의 노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담했던 금융사기꾼들을 순위로 알아봅니다. 10위. 조던 벨포트. 월스트리트의 늑대. 1990년대 27살의 조던 벨포트는 뉴욕의 스트라튼 오크몬트라는 증권사를 차렸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가치 없는 주식을 대박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팔고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았습니다. 피해 금액 약 2,760억 원, 피해자 1,500명 이상. 그러나 FBI 정보원으로 협조한 덕에 고작 22개월만 복역했습니다. 형기를 마치자 그의 방탕한 이야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수익 일부가 다시 벨포트에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피해금의 88%를 아직도 갚지 않은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9위. 닉 리슨. 233년 역사의 은행을 하루 만에 무너뜨린 남자. 1762년 설립된 베어링스 은행. 영국 왕실도 거래하던 233년 역사의 명문 은행이었습니다. 1992년 싱가포르 지점으로 발령받은 27세 트레이더 닉 리슨. 그는 니케이 선물을 무허가로 거래하다 손실이 나자 비밀 계좌 88888에 이를 숨겼습니다. 처음 숨긴 금액은 단 5만 파운드였습니다.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으로 니케이가 폭락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최종 손실 1조 5천억 원. 베어링스 은행 전체 자본금의 2배. 233년 역사의 은행은 단돈 1파운드의 네덜란드 ING에 매각됐습니다. 도주할 때 책상에 남긴 메모 한 장. I am sorry. 그게 전부였습니다. 8위. 브레잉스. 세기의 금광 사기. 1993년 캐나다의 신생 광산회사 브렉스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정글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광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매장량 7천만 트로이 온스. 시가총액은 6조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캐나다 교원 연금, 개인 투자자 수십만 명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3월 핵심 지질학자 마이클 드 구즈만이 헬기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이후 독립감사단이 실사에 나섰습니다. 결론은 충격이었습니다. 금광 샘플에 강바닥 금을 섞어 넣는 샘핑 수법으로 조작된 가짜 금광이었던 겁니다. 6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드 구즈만의 시신은 극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그가 정말 사망한 것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7위. 제롬 캐르비엘. 연봉 1억짜리 직원이 은행을 통째로 위기에 빠뜨렸다. 2008년 프랑스 최대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한 명이 무허가로 보유한 포지션 규모 무려 490억 유로. 소시에테 제네랄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트레이더가 제롬 캐르비엘입니다. 그의 연봉은 고작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최종 손실액 7조 5천억 원. 그는 출소 후 자전거로 유럽을 순례하며 금융 시스템이 문제라고 외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부가 그를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6위. 앨런 스탠퍼드. 카리브해의 제2의 메도프. 텍사스 출신 앨런 스탠퍼드는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에 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세계 각지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20년에 걸쳐 3만 명에게서 약 10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크리켓 대회를 후원하고 영국 귀족들과 어울렸으며 앤티가 정부로부터 기사 자기까지 받았습니다. 2009년 FBI에 체포됐을 때 그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110년이었습니다. 5위. 엘리자베스 홈즈. 실리콘밸리의 여왕이 된 사기꾼. 2003년 19세의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탠퍼드를 중퇴하고 테라노스를 창업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로 200가지 질병을 동시에 진단한다는 혁명적 기술이었습니다. 투자금 약 1조 3천억 원. 회사 가치 최대 12조 원. 이사회에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경쟁사 장비를 몰래 사용했고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잘못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없는 병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022년 유죄 판결, 징역 10년 이상. 홈즈는 지금도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4위, FTX. 단 3일 만에 11조 원이 사라졌다. 2022년 11월,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단 3일 만에 붕괴했습니다. CEO 샘 뱅크먼 프리드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를 자처하며 수십억 원을 기부하고 정치인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고객 자금 11조 원을 자신의 헤지펀드로 몰래 이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단 며칠 만에 모든 자산에 접근을 잃었습니다. 2024년 3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3위, 월드컴. 미국 역사를 바꾼 최대 기업 파산. 2002년 미국 2위 장거리 통신사 월드컴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기업 파산이었습니다. CEO 버나드 에버스가 쓴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날 쓴 운영 비용을 미래 투자라고 분류해 이익을 부풀렸습니다. 분식 회계 규모만 약 15조 원. 직원 2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과 연금을 함께 잃었습니다. 에버스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2위, 엔론. 세계 7위 기업의 진짜 얼굴.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엔론은 포춘 선정 미국 7위 기업이었습니다. 엔론은 수백 개의 유령 법인을 만들어 수조 원의 부채를 장부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주주 피해 약 100조 원. 직원 2만 5명이 연금도 퇴직금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파산 직전 CEO 케네스 레이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팔지 마세요.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자신은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세계 5대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도 공모 혐의로 역사에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원위, 버나드 매도프. 역사상 가장 큰 사기. 2008년 12월 11일, FBI 요원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버나드 매도프는 자수를 택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폰지 사기였습니다. 그의 사기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스닥 회장 출신이라는 명성을 무기로 세계 최고 부자들과 자선단체의 돈을 받아 관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단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이것이 무려 4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금액 65조 원. 피해자 3만 7천 명. 136개국. 미국 금융감독당국 SEC는 1999년부터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번번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9년간 반복해서 신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매도프를 결국 폭로한 것은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150년 형을 선고받은 그는 2021년 82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마크 매도프는 아버지 체포 2주년이 되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들게 해줍니다. 순위 연구소였습니다.